안녕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리뷰해주는 남자들의 블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조금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 게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바로 스타일리쉬 액션 장르의 시작이자 교과서라고 칭할 수 있는 데빌 메이 크라이 5인데요. 수없이 많은 전설적인 명작 게임들을 만들었고 또 IP를 보유하던 캡콤의 대표적인 시리즈 중에 하나인 데빌 메이 크라이.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누구나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전설적인 게임의 최신작인 5편이 지난 3월에 출시됐었죠. 꽤 오랜 시간 만에 팬들 곁으로 돌아온 시리즈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았었던 게임입니다. 최근 들어 자사의 전성기 시절만큼이나 멋진 게임들을 꾸준히 발매해주고 있는 캡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레전드를 갱신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었는데요. 새로운 마계의 왕으로 군림하고자 나타난 악마 유리즌과 이에 맞서는 3명의 데빌 헌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번 시리즈. 이번 작품에서는 무려 3명의 주인공이 플레이어블로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팔이 마수로 되어 있는 신의 데빌 헌터 네로, 너무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간지남의 절정 영원한 데메크의 주인공 단테와 이번 작이 새로 등장한 악마 소환술사 V. 플레이어들은 저마다 개성과 조작 스타일이 뚜렷한 3명의 캐릭터를 조작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로는 첫 등장이었던 전편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한쪽 팔을 이용한 기믹으로 악마들과 싸우게 됩니다. 다만 스토리상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마수를 빼앗겼다는 설정 때문에 마수가 아닌 데빌 암즈라는 의수로 변경되었는데요. 전작에도 존재한 데빌 스네치로 적들을 끌어당긴다거나 집어던지는 등의 액션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데빌 암즈와 각 암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 등을 사용하는 등 보다 다채롭고 재밌는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소개하게 된 캐릭터 V는 데메크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환술사 캐릭터로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소환말을 이용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원거리 및 광역기로 적들을 꾸준히 괴롭히는 그리폰과 근거리와 다양한 돌진기를 보유하고 있는 섀도우, 그리고 강력한 파괴력과 기술을 통해 적들을 섬멸하는 나이트메어, 이 3가지 소환수를 이용해 게임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적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은 지팡이를 이용한 막타뿐 그 외의 모든 공격은 소환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로 단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플레이가 요구되지만 또 직접적으로 전투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두 캐릭터에 비해 안전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저 블루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시리즈의 진정한 주인공 단테. 단테는 그동안 시리즈에서 등장한 대부분의 무기와 기술들이 모두 집대성한 완전체급 성능으로 이번 작에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건틀릿 등을 필두로 한 근접 기술과 다양한 종류의 총기류는 물론 3편에서 등장한 4가지의 액션 타입과의 조합으로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번 5를 데메크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겐 무척이나 어려운 캐릭터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시리즈를 즐겨온 분들에게는 최고의 데빌 헌터로 만들어드릴 캐릭터이기도 하죠. 물론 이 3캐릭터 중 한 명을 골라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챕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정해져 있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4월 1일에 무료로 업데이트된 블러디 팰리스 모드에서는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이번 작품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그것은 같은 시나리오를 플레이하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와 만나 함께 싸울 수 있는 온라인 기능입니다. 물론 아예 스토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되는 챕터 혹은 잠시 만나서 함께하는 부분에서만 서로의 모습을 멀찌감치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다는 정도라 멀티플레이로서는 아주 큰 체감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게임 레벨 디자인상 솔로 플레이로 진행하는 게 사실상 적합한 데메크 시리즈에는 어찌 보면 최선의 설계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이번 데메크5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심플한 레벨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어 길을 잃거나 헤매면서 게임의 몰입감과 스피드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고성등 고립된 공간을 무대로 하다보니 같은 길을 다시 반복하거나 열쇠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구간이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외길로 직진만 해도 챕터의 끝을 볼 수 있어 길찾기 약한 플레이어들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드벤처로서의 요소가 사라졌고 이 때문에 1편 혹은 3편 같은 감성으로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스파다 사가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디렉터의 인터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번 작품은 기존 시리즈의 주인공들과 등장인물 그리고 스토리가 한데 엮여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소 전개를 따라가기 힘들다거나 혹은 챕터마다 주인공을 바꾸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산만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역시 데메크다운 매력과 데메크다운 간지, 데메크다운 멋진 연출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과 다름없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블루는 개인적으로 최근 캡콤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런 멋진 게임에 흠일될 정도로 신경 쓰이는 오역과 또 한국 한정, 신품 패키지 혹은 다운로드 버전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한국어로 즐길 수 없다는 다소 과하다 싶은 마케팅이 아쉬운 입맛으로 남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따로 한국어로 할 수 없음에도 그 번역의 퀄리티는 그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차후에는 보다 개선 및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I will show you your worst nightmares. I will give you despair and death. 몬스터 헌터 월드, 바이오하자드 7, 또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2 등 최근 몇 년 사이 출시하는 게임들마다 공전의 히트와 작품성,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캡콤이 다시 한번 과거의 명성과 능력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 데빌 메이 크라이 5. 실로 오랜만에 그리운 팬들 품에 돌아온 이 전설적인 시리즈는 자신이 바로 그 전설이라는 것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르 이래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어 더 이상 신선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액션 게임 계보에 또다시 그 화려한 흔적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과연 캡콤의 재림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 부활은 차기 데메크 시리즈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든지 리뷰해주는 남자의 블루였습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